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늘 행복한 매매를 지향하는 행복주식전도사 확률달인 명희진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제 여러분들을 대가들의 투자 기법에서 찾아뵐 텐데요. 좋은 내용 많이 가져가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한번 뵀었죠. 특강이라는 형식으로 한번 만났었는데요. 그때 이야기 드렸던 부분 잠시 리뷰를 하고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코스피 시장이 가게 되는 강력한 이유, 강력한 모멘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중국 자금의 강력한 매수세가 우리 시장을 새롭게 요동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와 함께 오늘 2100포인트까지 강한 상승을 보였고 연일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중국이라는 부분을 명심하시고요. 관련주 자체도 중국 관련주 쪽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타 종목에 비해서 더욱더 큰 종목의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를 그려드렸었는데요. 지도를 그려드리면서 어떤 내용을 드렸었냐면 러시아와 그리고 중국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길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철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철도라는 관련주가 뭐 오늘 이제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다가 다시 밀리는 부분을 보였습니다. 철도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신용장부가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장부가 조금 다운된 다음에 신용장부 좀 내려간 다음에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중앙백신이라는 부분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음날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었죠. 강한 상승 후에는 추세를 따라가는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였다. 그때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바닥에서 잡아가는 것이 전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이제 코스피 시장이 아무리 잘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많이 눌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들어 하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 이제 말끔하게 씻을 수 있도록 정확한 내용 그리고 또 확실한 어떤 실전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강력한 상승을 보였던 400% 상승의 종목들입니다. 굉장히 강한 파동을 보였었는데요. 이게 좋지 않은 종목이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과연 전문가만 잡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제가 풀어드리는 내용만 충분히 습득을 하신다라고 하면 분명히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잡으실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보조지표를 제일 먼저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주력주를 제가 항상 기사를 드리는데 거의 주력주는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이제 너무 잘 보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는데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쓰는 보조지표의 핵심적인 부분을 보고 그 부분이 변동성이 나오거나 추세의 전환이 나오게 되면 제시해드리는 부분인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또 일목균형표를 함께 하실 거고요. 그리고 수급으로 세력주를 파악하는 방법을 또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수급적인 부분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모멘텀보다도 가장 빠른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에 대한 부분들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보에 목말라 있습니다. 고급 정보 이러는데 굳이 전문가가 갖고 있는 고급 정보가 아니어도 개인 투자자분들도 정말 훌륭한 제가 지도를 그려드렸다시피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곳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기업 분석이 너무 과거에 있는 내용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원래 그 기업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줄 때, 즉 여신에서 자금을 빌려줄 때 이 기업의 대출로 해도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하기 위해서 만든 게 사실 그 기업 분석의 토대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을 빌려준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명확하게 낳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같은 모멘텀으로 볼 수 있겠지만 조금은 다른 각도로 봐야 되는데 그 각도에 대한 좀 차이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반문을 주시겠죠. 아니 어떻게 주가를 예측을 하느냐? 그럼 말도 안 된다. 물론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확률상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뭐 70%라든지 80%라든지 확률을 높이는 게 결국은 주식 투자의 성공의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확률상 굉장히 근사치에 가깝게 맞출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실전 부분, 확률 달인의 실전 일목균형표를 진행을 할 텐데요. 제가 드린 부분이 실전입니다. 제가 항상 그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도 오픈 계좌를 합니다. 즉
트레이딩 계좌를 열어놓고서 그럼 저는 이제 실전 매매는 아니겠죠. 예, 모의 계좌로 하는 건데 그러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전문가라면 정말 수익을 봐야 된다는 관점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강의보다도 실전적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강의 들어가기가 없어서 조금은 제가 너무 이제 또 가열차게 달렸죠,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에 당선된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 지나간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주식이 지금 떠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스피 시장 물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게 없다고 내 종목은 안 올라갔고 내가 코스닥만 들고 있어. 그러니까 뭐 장은 올라간다고 시장에서 막 좋은 얘기 떠들고 있는데 나만 가슴 아프고 나만 왜 이러나 뭐 이런 생각하시면 좀 좌절하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 잘 보십시오. 불가능하다라는 흑인 대통령이 나온 이유는 딱 한마디 연설문에 이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도전을 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이뤄냈고 지금 대통령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도움이 주는 이제 일목균형표를 진행을 할 텐데 예, 좀 직관적인 내용을 좋아해가지고 정의, 용어, 그리고 과거지표 활용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는 일목균형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는요. 이게 30년 동안 만들고 나서 일목산인이라는 일본인이 있습니다. 알려주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수익을 잘 보고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어떠십니까? 잘 보고 있는 기법 알려드리고 싶습니까? 안 알려주고 싶죠.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목산인도 30년 동안 꼭꼭 숨겨놓다가 예, 그래도 이게 안 밝혀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시간이 지나서 그죠? 배부른 만큼 배부르고 이제 나온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잘 맞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 즉 일본에서 나왔다는 얘기죠. 일본이라는 거는 동양사상이겠죠. 동양사상을 토대로 예, 만들어졌는데 항상 보조지표를 보실 때는 하나하나의 용어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일목균형표 후에 이제 제가 다른 보조지표도 할 때도 항상 용어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용어에 대한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신다라고 해도 어떻게 정말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를 좀 아실 텐데요. 제가 이제 국내 자료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예, 원문도 좀 보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내용을 보면서 완성한 내용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조금 더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목이라는 건 한눈에죠. 한 번에. 그죠? 한눈에 주가의 균형. 동양사상에서 균형, 조화, 아우름 같이 간다라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서를 볼 수 있는 보조지표. 즉, 이 보조지표를 켜면 모든 걸 다 같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목균형표에 맞춰진 내용은 뭐냐면 동양 철학은요.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조화를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추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가 뒷부분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은 결국은 나중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추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양우행론.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고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으니까 그 변곡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순리에 따라서 맞춰가는 게 이제 일목균형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론이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가격론이 뭐냐? 보조지표가 항상 큰 틀에서 묶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볼린저 밴드, 엔빌로프, 일목균형표는요. 거래량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즉 가격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가격론으로 묶게 되고 또 거래량론으로 묶이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차이는 추후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격론적인 보조지표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고 거래량적인 보조지표는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는 추후에 또 들으실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론이라는 건 주가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동론이라는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음양우행론처럼 하락과 상승의 변곡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형보론이라는 거는 악보와 같다는 얘기인데 주가라는 게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라. 오늘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좀 강하게 하는 하나의 또 멘트일 것 같긴 한데요. 내 종목 안 간다고 옆 종목 따라가면 옆 종목 같이 안 갑니다. 그리고 내 종목 다시 가는데 그냥 좀 순리대로 좋은 종목을 잡으셨다라고 하면 좀 형보론적으로 기다려보시는 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드리는 가장 좀 명확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추후에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자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간론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그 용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목요연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오늘부터는 좀 쉽게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오는 용어들이 기준선, 전환선, 후행스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과거의 관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주가, 현재의 가격은 현재 관점을 나타내고요.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그리고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같이 만들어내는 구름대는 미래를 나타냅니다. 즉 과거를 중심으로 현재를 보고 현재를 중심으로 미래를 예측할 때 이 구분을 잘 보시고요. 지금 오늘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요거는 뭐 컴퓨터로 보고 계시면 캡처를 뜨시고요. 아니면은 그 글을 쓰시거나 다시 한번 녹화 방송을 보시면서 이거는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이게 과거를 통해 귀감을 얻는다. 우리 동양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인문학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인문학 하게 되면은 이제 역사가 가장 또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이 날 텐데 거의 대통령들 보시면은 거의 뭐 정관종료를 받다든지 삼국지를 받다든지 하면서 정세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해결을 할 때 도움을 얻었죠. 이제 고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죠. 테크놀로지, 기술은 단순히 테크놀로지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인문학과의 교차점, 크로스 사이에서 보셨을 때 강력한 또 다른 어떤 혁신, 이노베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충실하게 그런 내용을 따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귀감이죠. 즉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떤 그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는데 거기서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전환선, 기준선, 후행스팬. 지금 일목균형표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당황스러울 겁니다. 추후에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원래 좀 일목균형표를 보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는 개념 또 제가 이제 구분을 해서 놓으니까 그 도움이 되실 수 있게끔 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환선이라는 게 조금 직관적으로 제가 또 이제 바로바로 와닿는 걸 좋아하죠. 5일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평선은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5일선이나 10일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당일 오늘부터 9일간의 최고가 최저가의 중간값 계산식으로 쉽게 풀었으면 9일간 최고가 플러스 최저가를 2로 나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5일 이평 같은 경우는 매 종가를 보고서 하나하나 개별 즉 서양적인 관점이 나죠. 개별을 봐서 전체를 묶어놓은 게 어떤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 전환선 같은 경우는 너희는 어차피 다 하나니라 좋아하죠. 그죠? 최고가와 최저가 즉 5 중에서 9 중에서 그 최고였던 변곡 그 자리를 보고 그 중에서도 균형 가운데 자리를 그죠? 가운데 자리를 보는 게 전환선. 참 동양사상에 참 많이 묻어나 있다라는 느낌이 들죠. 그게 이제 전환선인데 즉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이평선을 봤을 때 11선이라면 2주 정도 관점이기 때문에 좀 단타적인 접근할 때는 전환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준선 26은 또 이제 와닿으셨죠? 그렇죠. 예, 22이동평균선과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선 26은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볼 때도 아시겠지만 21선은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는데 추세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동평균 잘 모르신다. 그럼 저번 주 수요일 강의를 보시면은 좀 짧게나마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 26일간 똑같죠? 기간만 달라졌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보시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행 스팬을 보겠습니다. 야, 얼마나 조화를 했냐면 용어가 스팬은 뭐죠? 영어로 한 뼘이죠. 그죠? 한 뼘인데 차트상으로 한 뼘을 밀어 섰다 해서 후행 스팬인데 현재 종가 오늘 만약에 10,000원이었다면 이거를 26일 뒤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제 값은 또 어제 중심으로 또 26일 뒤로 이동을 하게 돼서 그 현재의 주가가
그 26일 전에 주가보다 높은지 낮은지, 높다면 어떤 걸 의미하냐면 26일 동안의 매물대를 다 소화를 했구나. 낮다면 아직도 매물 소화 과정에 있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즉 매물 소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을 말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뭐 뒤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당일 중심으로 해서 당일 관점으로 했을 때 뭐 당일 기준으로 뭐 9일을 간다든지 26일을 간다고 하는지 이제는 좀 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그 미래선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미래선. 미래선. 약간은 좀 개념이 확 달라졌죠. 그죠? 예, 미래선은 물론 똑같습니다. 52일간 뒤로 갑니다. 뒤로 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작용을 하는 게 미래적 작용을 해요. 왜 그러냐? 그건 이제 일목상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원래는 미래선이라는 개념은 없고 제가 일목균형표를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만든 선인데 추후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일단 그런 개념이구나만 아시고 접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52일간 똑같습니다. 그죠? 최고가, 최저가, 우리가 중간, 조화와 균형을 중시 여기느라 하면서 한 게 이제 미래선이고요. 선행 스팬이라는 건 뭐냐면 후행 스팬 같은 경우는 뒤로 당겼죠. 선행 스팬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당깁니다. 그죠? 앞으로 당기기 때문에 기준선과 전환선, 기준선 아까 기억하시나요? 9일, 전환선 26일, 최고, 최저, 그 다음에 나누기 2를 중간값을요, 앞으로 이동한 선인데, 그러면 미래 예측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의 미래 부분보다는 과거 쪽에 좀 치우쳐서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워낙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선행 스팬 T는, 미래선이면 52선이죠? 이거를 26일 앞으로 이동한 선이고, 그럼 선행 스팬 1이 조금 더 짧기 때문에 단기선, 선행 스팬 2가 뭐 중장기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걸 갖고 또 크로스와 그 다음에 어떤 벌어짐에 따라서 구름대가 생긴다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거는 일단 이런 내용이 있구나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또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만 하니까 조금은 답답하시죠. 그래서 이제 종목 최근에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을 과연 이 이론으로 잡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정말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잡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리버. 강력한 모멘텀이 있었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강력한 모멘텀이 있은 다음에 차트의 변곡을 꼭 확인하셔라. 후행 스팬은 이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초록색 선은 전환선이고 파란색 선은 지금 기준선입니다. 일단 과거 지표만 갖고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합성을 통해 가지고 강의 잘 들으시면 합성까지만 배우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캐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지금 전환선 그 후행선이 여태까지 캔들 아래에 있습니다. 캔들 아래에 있다는 건 뭐죠? 매물대를 아직 돌파를 못 시켰다. 근데 어느 순간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즉 매물대 소화 과정이 끝났으니까 나 상승할 준비가 됐어 라고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럼 이제 여기서 시그널을 확인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과정을 거치죠. 횡보 과정을 거치다가 지금 보시면은 기준선과 전환선이 점점 강하게 각도를 올리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장대 양봉이 안 떴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선과 전환선에서 장대 양봉이 뜨게 되면 매수세가 들어가는 건데 안 떴기 때문에 일단은 접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다가 근데 지금 그럼 이 자리를 놓친 거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접근 방법은 뭐냐면 기준선과 전환선이 장대 양봉이라는 건 시가와 종가가 큰 차이로 빨간 기둥이 뜬 걸 장대 양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기준이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자리를 놓치고 나서 기다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급등주 매매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21선에서 잡는다고 했죠. 그런데 21선이랑 같은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준선 26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준선 26에서 강력한 모멘텀이 있다라면 기다리고 있다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합니다. 왜? SK텔레콤이라는 인수설이 충분히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자리는 솔직히 매수세는 아니고요.
장대 양봉 뜨고 나서 안 떴다라고 하면 기준선 26에 기다리고 있었다. 매수. 홀딩. 지금까지. 몇 퍼센트입니까,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죠. 그럼 단타로 접근하신 분은 어떡합니까? 아까 전에 전환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셨다면 지금 여기서 매수하시고 나서 전환선 깨지는 자리, 요 자리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매도 자리가 여기겠죠. 이 자리까지만 해도 90% 정도 상승을 줍니다. 강한 상승을 주는 기준에는 항상 명확성이 중요하고 거기서 재료가 충분히 터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지금도 홀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수익 여기서부터 극대화되어 있다라고 하시면 50%만 매도하시고 홀딩하고 계시는 거죠. 왜? 변곡선 22선이 기준선 26이라고 한다면 22선 다시 한번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안 깬다면 홀딩이죠. 아이리브 매매법이 조금 기준이 잡히십니까? 여기다가 이제 선행 스팬과 그 다음에 앞에 미래에 대한 것까지 예측이 된다면 시간론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 하게 되면 오늘은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컴투스입니다. 컴투스 요즘에 굉장히 말이 많죠. 가장 또 강력한 상승을 준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모멘텀 있는 거 확인했다. 후행 스팬 26이 돌아서느냐, 매물대 소화 과정을 확인하고 나서 근데 뉴스가 떠요. 후행 스팬은 분명히 위에 있어요. 캔들 위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매물대는 다 소화했고 나는 준비됐어. 상승할 준비 됐어.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뜨는 자리에서 보자. 어딥니까? 이 자리죠. 장대 양봉이 강하게 떴습니다. 기준선과 전환선이 점점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록색 전환선, 파란색 기준선. 갑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일단 이 자리에서 못 잡으면 어떻게 잡으시라고요? 전환선 26에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준선 26에서. 여기서 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잡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디까지 홀딩?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단기선 2평으로 보겠을 때 홀딩하고 계시다가 지금 50% 매도, 50%는 홀딩. 어디까지? 어차피 수익이시니까 기준선 26 깨지기 전까지 종가상으로. 제가 이 기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급등주를 들고 하시면 끝까지 못 드세요. 이제 단순히 지금 이 지표만 갖고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리수가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게 뭐냐면 드시는 건 10% 드시고 잃으실 때는 50% 잃으세요. 계좌가 안 올라옵니다. 지금 제가 트레이딩 클럽 쪽에서 수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한 종목이. 끝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보조 지표가 끝나기 전때까지 들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리온쿠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밀고 있었던 종목이죠. 하도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좀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리온쿠첸 같은 경우도 준비 자세를 좀 볼게요. 준비 자세를 보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후행 스팬 26이 돌아섭니다. 뭐죠? 중국 모멘텀이 나오기 전이든 후든 후행 스팬이 돌아섰으면 나 준비됐어요. 이제 기억하시겠죠? 후행 스팬이 캔들보다 위에 있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기준선을 보시게 되면 그럼 26선이랑 그 다음에 지금 기준선 26과 전환선 9 장대 양봉 보이시죠? 어렵지 않죠? 제가 왜 자꾸 쉽게 말씀을 드리냐면 어렵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후행 지표 말고 이제 미래 지표에 대해서도 섞어드릴 때도 굉장히 쉽게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이 떴죠. 매수합니다. 왜? 중국이라는 강력한 요커 모멘텀이 있었으니까. 매수를 하고 나서 단기적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그죠? 초록색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파란색 자리에서 매도를 하시고 횡보 구간 동안 피하고 계셔야겠죠. 또 언제 들어갑니까? 장대 양봉이 뜨는 자리. 다시 매수를 하시고 아직까지 기준선 26을 깨지 않았으니까 홀딩. 아마 오늘 좀 급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꽉 붙들고 계셔야 됩니다. 급등주를 꽉 붙들고 계셔야 잃었던 계좌가 올라오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같이 주식시장에서 기회장이 별로 없어요. 왜?
어떤 자금 때문에? 중국 자금이라는 거대한 모멘텀이 있었습니다. 지금 항상 제가 모멘텀의 부재 때문에 강력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함께 하는 분들한테도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기회가 옵니다. 왜? 모멘텀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온쿠첸도 모멘텀이 있은 다음에 기다림 후에 강력한 파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버셔야 됩니다. 지금은 투자하셔야 됩니다. 코스피 종목으로요? 아니요. 중국 모멘텀 종목으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대우증권입니다. 이제 그래도 코스피를 안 하게 되면 또 서운해 하실 분들이 계세요. 제가 사실 코스피 말씀드렸던 종목은 뭐죠? 좀 이따 차트를 한번 볼 건데, 코리안리라는 종목을 드렸어요. 코리안리. 코리안리라는 종목을 드렸는데, 제가 코스피를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안정성이에요. 저기 위에 있는 종목 잡지 마시고, 어차피 스피드 있고 강한 종목은 코스닥으로 들어가시고, 코스피는 약간 보험식으로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보험주 들어갔나요? 예. 그 코리안리를 들어간 이유가 나중에 차트를 보시면 알지만 바닥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나서 고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LF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코스피 날아간다고 코스피 쪽으로 잘못 들어가셨다가는 코스피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냐면 속도가 느려요. 물리게 되면 2년 내지 3년 걸립니다. 코스닥의 장점이자 단점은 뭐죠? 빠지는 것도 순식간이지만 올라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 장단점을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오히려 투자를 할 때는 고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되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급등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다만 이제 코스닥은 두 가지 방향성이 나눠지겠죠. 그 부분 이제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대우증권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우증권. 요즘에 뭐 증권주들이 잘 간다, 뭐 트로이카주들이 간다, 뭐 지수가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내 종목이어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남의 종목, 남의 떡이 커 보여도 내게 아니면 아무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시그널이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그널 자리 좀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기준선, 후행스팬을 캔들 위로 올라가는 어떤 이제 시그널이 나옵니다. 뭐죠? 자, 기억하세요. 준비하세요. 예,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뭐가 떠야 된다고요? 준비하시고 나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떠야 된다. 장대 양봉이 뜨고 단기적 접근은 어떻게 들어가신다? 전환선으로 들어가시고, 만약에 장대 양봉이 뜨고 나서 접근을 못 하시면 어디서 잡으셔라? 기준선 26에서 잡으셔라. 근데 이거 기준선 26에 잡을 자리는 안 좋죠. 장대 양봉에서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종목인데, 아니면 장대 양봉 후에 전환선 조정받고 잡으셔도 되겠죠. 예, 조정받고 잡으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홀딩이죠. 뭐 지금 일부 수익 실현 그죠? 윗꼬리 잡아가면서 좀 수익 실현하시고 지금 50% 정도 홀딩하시면서 기준선 깨지면 그냥 매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증권주는 아직까지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뚜렷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어떤 차트적인 접근이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 실전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기업은행입니다. 자, 항상 똑같습니다. 그죠? 자꾸 제가 많은 내용보다는 항상 정확하게 가져가십시오. 제가 항상 매주 수요일 올 때마다 정확한 내용을 제시를 해드리고 딱 공식처럼 1, 2, 3.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 복잡하고 추상적이면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알려드려도 그게 내 것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공식처럼 알려드릴게요. 1번. 자, 공식.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 무슨 모멘텀? 강한 모멘텀. 예, 적어두셔도 좋겠죠. 2번. 후행선이 캔들 위로 올라와야 된다. 3번. 기준선과 전환선을 장악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야 된다. 아, 너무 친절한 확률 달인인가요? 자, 요걸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이게 그럼 매수 시그널이죠. 근데 만약 이때 못 잡았다라고 하면 어떻게 잡으면 된다고 그랬죠? 좀 느긋하게 기다리실 수 있는 부분은 전환선이 아니라 기준선이죠. 예, 기준선까지 기다리셨다가 매수를 하면 된다. 매도는 전환선, 급등 모멘텀이라면 전환선을 갖고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여유롭게 보신다라고 하면 뭐 윗골이 좀 달릴 때 한 50% 매도하시고 50%는 뭐 기준선에서 잡아서 매매를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기업은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물론 각도가 좀 높은데, 여기서 지금 시그널이 나왔죠.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물량을 소화했어. 이거죠. 물량을 소화했어. 물량을 소화한 과정이고. 물량 소화하고 나서 장대 항목을 기다립니다. 아직까지 장악형 장대 항목이 안 나왔죠. 여기서 장대 항목이 크게 뜹니다. 장대 항목을 따라 들어가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 정도 이제 테크니컬적인 부분이 여기서 들어가실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잡아가신 다음에 뭐 아래 꼬리에서 잡아가시든지, 이거 좀 테크니컬적이면 종가 베팅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지금까지 뭐 홀딩 하시고 계시겠죠. 근데 윗꼬리가 한 두세 개 생긴다면 50% 매도하시고, 50%는 뭐 전환선을 잡아가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5개의 종목을 보고 차트 세팅법을 혹시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차트 세팅법을 조금 도와드릴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뭐 주식시장 잘 간다고 하더라도 내 종목이 안 가면 그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럴수록 기준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제가 1번, 2번, 3번 뭐 그렇게 제시해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이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도 쓰시는 기법이나 혹은 쓰시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가져가신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좀 안정적인 수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도 참 좋겠죠. 종목을 주신다면 저는 이제 바로바로 이게 시장 주도주입니다, 아닙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선행 스팬을 갖고 주도주가 된다는 어떤 거죠. 주도주가 된다.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죠. 예, 그런 부분 이제 선행 스팬을 갖고 이야기 드릴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수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을 보여드리는 거고, 전체적인 어떤 주도주적인 맥락, 그 다음에 변곡적인 맥락은 선행 스팬을 통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거를 세팅하는 방법을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 진행을 할 건데, HTS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금 일목균형표인데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보시면은 뭐 거의 HTS는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 추가를 보시면은 일목균형표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영어로 나왔네요. 지금 이렇게 일목균형표가 나왔는데, 지금 제가 제시해드린 라인은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제 라인 설정이 있죠. 이제 2개가 떴네요. 제가 하나 떠 있는 상황에서 또 떠가지고. 자, 기본 차트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래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들고 계시는 부분들은 이런 식의 차트가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든지 왼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셔서 기술적 지표 삭제를 누르시면 캔들만 나오죠. 캔들만 나온 상태에서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지표 추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안 알려드린 선이 있죠. 뭐 선행 스팬 1인지 선행 스팬 2인지 아직 안 알려드렸어요. 그죠? 구름대도 안 나왔고. 그러면 아직까지 배우지 않은 부분을 갖고 이용을 하시는 거는 뭐 저랑 함께 하는 부분에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따를 수 있으니까 클릭을 하시고 라인 설정에 가셔가지고, 자, 라인 설정에 보시면 9, 26, 그죠? 선행 스팬 1, 2가 있는데, 선행 스팬 1을 지우시고요. 선행 스팬 2를 지우시면 구름대가 삭제가 되겠죠.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여백의 미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좀 당황스러워 하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차트가 이만큼이 비게 됩니다. 딱 세팅을 하게 되면. 이게 왜 비냐면, 추후에 나오는 그 미래선들에 의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 앞으로 이 주가가 미래에 어떻게 그려질지를 조금 더 예측할 수 있게끔 보여지는 어떤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들 잠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왜 9와, 왜 26과, 왜 52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항상 질문을 받으면, 아니, 나는 그 이동평균선 보면 5일선, 11선, 21선, 62선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외 숫자는 처음이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보면 9일선과 26일이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한 결과 결론은 이겁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단기선으로 나오는 게 전환선 포함해서 9일, 10일, 13일 선이 많이 나옵니다. 저번에 이제 MACD 같은 경우도 12일 선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상에서 11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선. 제가 보조지표 강의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드릴 텐데 질문을 주세요. 왜 그건 9고 왜 그건 10이고 왜 그건 13입니까? 그냥 보기 나름이고 그냥 12, 13이다. 어느 날은 연휴가 많은 나라도 있고 그죠? 어느 나라는 조금은 또 뭐 쉬는 날이 없는 나라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면 한 10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26일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제 기준을 보시면 26일이 있는데 26일은 뭐냐면 이게 지금 2주죠. 2주. 10일이면 2주죠. 26일은 그 보조지표상으로 그 이동평균상으로 22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22선. 22선이면 며칠이죠? 4주입니다. 4주. 근데 아까 전에 중심적으로 봤을 때 26, 20, 우리만 성격이 급한 게 아니구나. 예, 외국 분들도 참 성격이 급한 것 같습니다. 일단 26이 깨지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4주를 기본적 관점으로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나오는 그 수치가 있는데, 52라는 값이 있습니다. 52. 52는 우리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때는 60일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최대한 버텨도 이 이상 버티면은 지쳐요. 몇 달일까요? 몇 개월일까요? 그죠? 공감하시죠? 60일이죠, 60일. 즉, 이거는 주수로 따지게 되면 3개월이죠, 3개월. 그죠? 4, 3, 12주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나오는데,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결국은 이평이나 보조지표나 그림을 그려가는 방법은 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주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들을 쏙쏙 좀 가려운 부분들을 그려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걸 갖고 이제 좀 더 응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볼 텐데요. 코스피도 정말 좀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그죠? 코스피가 일단 코스피 없는 분들은 좀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코스닥만큼 수익률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즐거워하는 게 이제 또 코스닥의 강력한 수익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서부터 보셨으면 됐을까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코스피는 시그널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준선과 전환선을 좀 치열하게 좀 싸우다가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자리 못 잡았겠죠. 장대 양봉이 안 나왔잖아요.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펜 때문에 장대 양봉으로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환선 이 자리에서 잡아야 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좀 오버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하루 정도는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은 이틀 안에 회복을 하게 된다면 하루 정도 이제 오버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서 해외적 변수나 혹은 단기적 악재로 인해서. 근데 다행히 빨리 좀 자리를 잡아놨고 지금 추세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가 일단 단기적으로 어디를 지켜줘야 될까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 전환선을 지켜주고 있어요. 그죠? 전환선을 지켜주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꼬리가 3개 달리면 50% 매도고요. 아니면 좀 지속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전환선 꺾이는 자리가 아마 코스피의 일단 단기적인 상승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코스닥 고민 많으시죠? 코스닥 고민 많으실 텐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갖고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과거 지표만 갖고 하는데도 그런 게 있었어?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는데 원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죠? 주가라는 부분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미래적인 가치 부분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후 내용을 보고 터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여기서 시그널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날 봐줘. 그러니까 이게 26 땡겨지면 한 요 정도 자리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자리적으로 봤을 때는 26일 캔들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이고,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요 정도 나오겠네요. 26일 뒤로 땡겨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26일 앞으로 땡겨진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캔들 나올 거예요. 장대 양봉에서 못 잡겠죠. 근데 장대 양봉 어차피 자리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냥 매수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기준선이나 전환선이나 26일 뒤로 당겼는데 여기서 장악은 안 했어도 장악을 한 자리가 맞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냥 매수세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대양봉 시그널로 확인했으니까. 예. 직관적으로 하셔야겠죠. 예. 근데 모멘텀은 뭐냐면 장대양봉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장대양봉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돌파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한 요 정도 자리에서 돌파했겠네요. 돌파하고 나서 지금 쭉 끌고 가다가 어디서 매도 사인이 나왔어야 될까요? 코스닥은 사실은 피할 자리를 줬습니다. 어디서? 자, 보시면은 강하게 상승하고 나서 지금 제가 하루 안에 회복이 되면은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전환선 하루 안에 회복이 됐습니다. 매도 사인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잘 가다가 강력한 하락이 나왔어요. 다음날 다시 음봉으로 떨어집니다. 회복 불가능하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 사실 일단 한번 치고 나오셨어야 돼요. 지금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기준선 깼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코스닥은. 일단은 어느 정도 지금 지지저항은 받고 있습니다. 그죠? 지지저항은 좀 받고 있는데 이 자리를 깨고 안 깨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코스닥이 가는 게 중요한 거겠죠. 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후행 스팬이 일단은 당분간은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코스닥이 강하게 가려면 일단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만큼의 시그널이 나오려면 최소한 한 2, 3주는 걸린다는 얘기죠. 즉 강하게 가기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약상승은 나올지 모르겠는데 강한 파동, 코스피가 잘 간다고 하더라도 강한 파동의 부분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다시 강하게 가려면 어떤 부분이 나와야 된다? 장대 양봉이 뿜어져야 된다. 어디서? 이 전환선이 기준선이 모이면서 장대 양봉이 뿜어진다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강한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기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뭐 과거 지표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과거 지표 말씀을 드렸는데 뭐 과거 지표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질문 주실 수도 있어요. 어차피 장대 양봉 나온 거니까 뭐 26이 돌파하고 나서 뭐 이런 데서 잡아도 됩니다. 아니면 어디서 잡으시라고요? 전환선이나 기준선에서 잡으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제 뭐 오해가 있으시면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가열차게 달려봤습니다. 가열차게 달려봤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늘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더 이렇게 막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 막 이렇게 막 정말 이렇게 꽉꽉 채워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실전 매매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돈을 벌 줄 아는 전문가 그런 관점을 되게 좋아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죠? 이럴 때 꽉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좀 1, 2, 3, 4, 5 이렇게 드릴 건데 뭐 저런 공식이 있어.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렇게 해서 수익을 벌기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수익을 받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보실 때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이제 과거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일 거예요. 이제 항상 예외적 변수가 있겠죠. 순간적인 파동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조금 예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다 퍼드리고 싶어요. 이번 강의 동안 그 윗꼬리 있죠. 윗꼬리는 한 3개 정도 나오게 되면은 일단 50% 매도. 공식처럼 그냥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이 있었죠? 장대 양봉으로 나왔을 때 그죠? 장대 양봉 나왔을 때 못 따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된다? 전환선 말고 기준선 26에서 잡으셔라. 자, 복습입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인 악재, 항상 사람이라는 게 다 잘할 수는 없고, 그죠? 주식이라는 게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단기적 악재가 있는데, 단기적 악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종가를 봐라. 장중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깰 수가 있어요. 그죠? 장중에 깨게 되면은, 물론 불안하시면 50% 매도를 하시는데, 그거를 빨리 또 흡수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더 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종가를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는 좀 여유를 두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직관적으로, 제가 직관이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주식은 직관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로바로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 필요한 거고.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하루 안에 지금 깨고 나서 아래 꼬리를 길게 줬잖아요. 그죠? 주식은 약간 복합적이죠. 아래 꼬리를 길게 주고 나서 지금 하루 안에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상승 랠리가 나온 거고. 이건 장대 음봉인데 아래 꼬리가 짧죠. 그리고 음봉의 길이가 깁니다. 이거 갖고 다음날 상승에 대한 예견하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지금 하락의 시그널이 나왔는데 오늘 좀 아래 꼬리가 나왔어요.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변곡 시그널이에요. 변곡 시그널인데 세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죠?
세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좀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미래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코스피, 코스닥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남들이 얘기 안 하는 걸 참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야 또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지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중국 이야기를 계속 드릴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익을 보셔야 될 거 상한가 가는 종목들 중국주 많죠. 예, 중국 이야기를 드릴 건데 지금 아직까지 모멘텀이 안 나온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또 강한 상한가가 줄지 아니면 강한 상승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국의 거대한 그 국가에서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서해안, 그죠? 새만금 있죠, 새만금. 새만금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열어줬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아직까지 뭐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지지가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추후에 강의를 하다가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혹은 뭐 강한 상승의 모멘텀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쪽 서해안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모멘텀이 단순히 제주도라는 또 공간이 있죠. 제가 원래 부동산으로 주식 풀어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지금 제주도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중국에 제주도 땅을 굉장히 많이 샀는데 제주도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경상도 쪽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기에 뭐가 하나가 있죠. 예, 이 답변은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릴 거예요. 예, 저희가 지금 보고 있고 들고 있는데 요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숙제죠, 숙제. 지도를 보면서 종목을 잡는 방법을 제가 수없이 많이 해드릴 건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도움이 되신다라고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도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나 혹은 다다음 주에는 일목균형표 끝나고 나서 종목을 직접적으로 잡아드리고 미래에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잡는 게 기준선인지 전환선인지 이런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명확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 보조지표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제가 처음 강의라서 조금은 좀 강하게도 나가고 약하게도 나가고 다양한 부분을 보여드렸는데 너무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뭐 저쪽에서 장애 움직인다라고 해서 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이 장에서는 기준을 잡고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돈을 버시는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오늘도 야, 전문가님. 그 종목 몰빵 좀 하게 해주시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주식에는 100%라는 건 없고 50% 대응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장이 누구나 다 좋다라고 할 때 항상 하락을 예상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하락을 예상을 할 때 상승 또한 예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은 한번 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용잔고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찾기 바쁘실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물론 코스피 같이 신용잔고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기대감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자금이 유입되는 건 맞는데 그 부분이 신용잔고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신용잔고가 많다는 건 뭐죠? 신용잔고는 다시 갚아야 되는 돈이에요. 갚아야 되는 돈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돈이 언젠가는 출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세계적인 정세를 보셨을 때 지금 러시아 제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 쪽에서 지금 러시아 제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물론 지금 중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 정도 더 알고 가고 그런 내용이 좀 강하게 두각을 받았을 때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뵙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피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많이 되셨나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 you can do it. 그죠? I can do it. 그리고 제 강의 듣고서 모두가 다 부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we can do it 진행을 하겠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매매를 지향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매매를 지향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매주 수요일 400% 수익을 즐겨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률달인이었습니다.